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익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화이트데이예요. 어떻게 다들 사탕은 죄송합니다. 또 괜한 얘기를 꺼내갖고 아주 참 심란하게 됐죠. 제가 그 얼마 전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대 널비앗, 지대 너비앗, 지대 널얏 어쨌든 그거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명이 이제 썰을 푸니까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혼자 막 혼자 찍고 막 혼자 준비하고 혼자 편집하고 이러니까 뭐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아무튼 가급적 농담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홍보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그늘진 낙원에서 그 누적 방문자 수가 200만이 넘어갔고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 개인 레슨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3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 레슨을 생각해 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정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원래는 동영상 녹화가 끝난 다음에 강의 요약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약 노트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요약을 좀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음정이라는 거를 배웠죠. 자, 음정이 뭐냐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음정은 이게 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간격. 우리가 원래는 오음, 반음만 알고 있었는데 오음, 반음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음정들도 이름이 다 있고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게 음정 시간에서 할 일이죠.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냐면 음정을 못하면 화성학 뒷부분 다 못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제일 우선인 게 정확한 음정을 빠르게 찾으면 끝난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 하기 싫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화성학 하기 싫으면은 너무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음악을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자, 오늘 진도도 음정 얘기라 자, 일단 음정을 어느 단계까지 해야 하는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정을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는가. 일단 악보의 노트를 보고 음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오선 노트 있죠? 오선 악보. 자, 이런 오선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를 보고 음정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노트가 F고 이 노트가 C니까 완전 오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요거는 이제 음이름을 알파벳으로 많이 쓰는데 알파벳을 보고 음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B 플랫 E 이렇게 있다. 그러면 E 플랫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도권 순서대로죠. 오도권 순서에서 우리가 외웠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사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요게 좀 어려운데 소리를 듣고 음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행은 좀 그나마 쉬운데 하행이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이트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전에 많이 나왔던 그 사이트죠. musictheory.net. 여기서 엑서사이즈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은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청음인데 여기서 보면은 인터벌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갖고 자, 이제 소리를 듣고 음정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어렵다 하면은 여기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인터벌 종류를 여기서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어려우니까 3도까지만 할게요. 자,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를 듣고 까먹었어. 예, 단위도죠. 예, 장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늘려가면서 음정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트라이톤이라고 나오는 애는 저번에 말씀드린 증4도예요. 그리고 뭐 마이너 세컨드 하면 단위도, 메이저 썰드 하면 장3도, 퍼펙트 피프스 하면은 완전 5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음정을 파악하는 거를 대부분 교재에서 저렇게 피아노 소리만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되게 많이 써먹는 거는 베이스 라인을 딸 때예요. 그러니까 혹시 DAW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소리를 이제 띄울 수 있으니까 베이스 음역에서 베이스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베이스 라인 딸 때 유리하고 베이스 라인을 잘 따면 코드 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코드 따는 데에서 이제 베이스를 먼저 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정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이거는 사실 전부 한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D가 있고 C에 더블 플랫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정을 좀 쉽게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음정은 항상 숫자부터 센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C에 더블 플랫이 붙었다고 이거를 막 쉽게 고친다고 B 플랫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B 플랫. 왜냐면 C의 더블 플랫은 B 플랫이랑 똑같은 소리가 나는 음이니까 그렇게 고쳐갖고 막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죠. 첫 번째 거는 레미파솔라시도 해갖고 7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레미파솔라시에서 6이 나옵니다. 이 뒤에 거는 무조건 틀려요. 음정에서는. 그러니까 음정에서는 고쳐서 푸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를 무조건 이렇게 먼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블 플랫, 얘가 조금 귀찮죠. 얘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레미파솔라시도 반음이 두 개죠. 반음이 두 개인 7도니까 단7도가 되겠죠. 단7도에서 이제 저 플랫들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플랫이 위에 있는 노트에 두 번이 붙었으니까 이 아래 D라고 하는 애랑 위에 C라고 하는 애랑 음정이 간격이 두 번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7도에서 한 번 줄어들면 감7도, 한 번 더 줄어들면 겹감7도, 답은 겹감7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음정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두 번째, 양쪽에 같은 변화표가 붙어 있을 때는 변화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애는 C#, 위에 있는 애는 A#. 자, 이때는 이 앞에 변화표 붙은 거를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졌죠. 도레미파솔라 해서 6도, 반음이 하나니까 장육도. 자, 왜 그러냐면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었죠. 자,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C랑 A의 간격이나 C샵이랑 A샵의 간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변화표가 붙었을 때는 그냥 지워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정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세 번째. 변화표가 한쪽에만 붙어 있을 때 혹은 양쪽이 다르게 붙어 있을 때 그때도 변화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변화표를 다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건 뭐 많이 했던 거죠. 자, 밑에 있는 노트가 D 플랫, 위에 있는 노트가 A 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변화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D랑 A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죠. 완전 오도죠. 반음이 하나니까 완전 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표를 적용을 시켜서 다시 푸는 겁니다. 밑에 있는 노트가 반음 내려갔으니까 간격이 한 번 넓어졌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트가 반음 올라갔으니까 간격이 한 번 더 넓어졌죠. 그러면 완전 오도에서 증오도, 그 다음에 겹증 오도가 되죠. 그래서 답은 겹증 오도가 됩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겹증 오도.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음정의 자리 바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정의 자리 바꿈. 전회라고 한자어를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인버전이 됩니다. 자, 어떤 음이랑 어떤 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 음이랑 이 음의 자리를 바꾸는 건데, 실제로 두 개 다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밑에 있는 애가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 있는 애가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이제 전회라고 하고 원래 음정이 있겠죠. 원래 음정이랑 자리 바꿨을 때 음정.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음정이면 얘를 전회 음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음정, 자리 바꾼 후의 음정. 자, 여기 악보로 보이시죠? 도랑 미.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도를 한 옥타브 위로 올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도랑 밑에 있는 미 이렇게 되죠. 건반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큐베이스에 보면은 인버전 기능이 있어요. 이게 큐베이스 5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5 쓴지 하도 오래돼 갖고 그거 2000 몇 년도에 나온 거라 그 되게 오래된 건데 아직도 크랙으로 많이들 쓰고 있죠. 진짜 오래된 건데 그거. 예. 어쨌든 큐베이스 상위 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도랑 미를 제가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인버전 해갖고 아이콘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자, 얘는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노트를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린다는 소리예요. 자,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밑에 있는 노트를 한 옥타브 위로 올린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걸 하나 어쨌든 결과물의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전회 혹은 그냥 자리 바꿈이라고도 하고, 자, 영어로는 인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인버전을 했을 때 법칙이 있어요. 자, 전회 법칙 1번. 자, 1번이 뭐냐면 음정을 자리 바꿈하면 음정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 음정은 자리 바꿈을 해도 완전 음정이에요. 자, 쉽죠? 그 다음에 장음정은 자리 바꿈하면 단음정이 됩니다. 반대로 단음정은 자리 바꿈하면 장음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음정은 자리 바꿈하면 감음정이 되고 감음정은 자리 바꿈하면 증음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표가 아니니까 뭐 대충 한두 번 보면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아까 도랑 미를 했는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도랑 미 반음이 없으니까 장삼도가 되겠죠. 자, 얘를 자리 바꿈했어요. 그러면 밑에가 미고 위에가 도. 그러면 뭐 알파벳으로 쓰자면 E, C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미파솔라 시도 반음이 두 개고 6도니까 단육도가 되죠. 장삼도, 단육도. 장삼도를 자리 바꿈했더니 단육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회 법칙 두 번째. 자, 원래 음정의 도수랑 전회 음정의 도수의 합은 항상 9가 나온다. 자, 이거는 9라는 숫자를 외워놓으면 되겠죠. 자, 방금 한 거를 다시 볼게요. 장삼도를 자리 바꿈했더니 단 6도가 나왔다. 3 더하기 6은 9죠. 자, 완전 4도를 자리 바꿈했더니 완전은 자리 바꿈해도 완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숫자가 9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 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 2도를 자리 바꿈하면 장 7도가 되겠죠. 단 3도를 자리 바꿈하면 장 6도가 됩니다. 자, 이 전회 음정 같은 경우는 언제 써먹냐면요. 특히 건반 같은 거 연주할 때, 뭐 기타에서 노트를 찾을 때, 그러니까 노트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에서 장 7도 위에 노트를 찾아라. 그러면 7도니까 알파벳은 일단 E겠죠. E 아니면 E 플랫 뭐 이런 애가 나올 텐데 F에서 장 7도 위에 노트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이 전회 음정을 써갖고 문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F에서 장 7도 위에 노트를 찾아라를 F에서 단 2도 밑에 있는 노트를 찾아라.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트를 찾는 거니까. 자, F에서 장 7도 위에 노트를 찾아라. 답이 2예요. F에서 단 2도 밑에 노트를 찾아라. 답은 2입니다. 그러니까 장 7도, 단 7도 이렇게 도수가 좀 떨어진 친구들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거는 겹음정이라는 건데 겹음정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옥타브가 넘어가는 음정이에요. 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도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도 그 다음 레 이러면 저기 멀리 있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옥타브 이내, 한 옥타브면 도에서 도까지죠. C3에서 C4까지. 그러면 이렇게 한 옥타브 이내의 음정을 뭐라고 하냐면 호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 여기를 초과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음정들, 그 음정들을 겹음정이라고 합니다. 자, 호듬정을 겹음정으로 바꾸거나 겹음정을 호듬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숫자 7만 더하고 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레면 장이도죠. 장이도. 그러면 도랑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레, 얘의 음정은 뭐냐? 장이도에서 숫자 7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장구도. 여기 있는 도랑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레는 장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도랑 파. 그러면은 완전 4도죠. 여기 있는 도랑 한 옥타브 위에 있는 파, 얘네의 음정은 완전 11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역으로 겹음정에서 숫자 7을 빼면 호듬정이 돼요. 단 13도. 자, 문제를 내볼까요? D에서 단 13도 위에 있는 노트를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단 13도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숫자 7을 빼서 단 6도 위에 있는 노트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D에서 단 6도. 자, 6이니까 레미파솔라시 알파벳은 일단 B가 되죠. 그 다음에 단 6도니까 반음이 2개 있어야 되는데 레미파솔라시면 반음이 한 번이죠. 그러면 이 자체로는 장육도가 됩니다. 근데 얘를 단육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답은 B 플랫이죠. 자, 그러면 D에서 단 13도 위에 있는 노트를 찾아라의 정답도 B 플랫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숫자 7만 더하고 빼면 되니까 우리가 이미 음정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숫자 7만 더하고 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는 왜 하냐면 이 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배울 텐데 텐션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텐션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연주하는 혹은 만드는 음악을 굉장히 가요스럽고 간지가 나게 해주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이 텐션 노트들의 이름이 막 텐션 9, 텐션 샵 11, 텐션 13 이래요. 그래서 장9도, 증 11도, 장 13도 이런 겹음정들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텐션이 누군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텐션 노트를 빨리 찾아갖고 지금 내가 만드는 음악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겹음정은 이제 나중에 텐션 부분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정에 대해서 사실 이론적으로 할 건 다 했어요. 사실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음정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론적으로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연습을 본인이 잘 많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정을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음정이 막 4도도 있고 5도도 있고 6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구해야 되는 애들, 걔네들은 3도, 5도, 7도 요겁니다. 얘네는 정말 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코드를 만들 때 이 도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3도, 5도, 7도는 다른 도수보다 더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평소의 연습 방법이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곡 쓰거나 그럴 때도 적용을 시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악보 있죠. 악보를 보고 멜로디의 노트들 사이의 음정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어제 막 만든 따끈따끈한 곡을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제가 보기 쉽게 C키로 보기 쉽게 바꿔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C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트는 꾸미무미니까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먼저 악보로 볼게요. 자, 악보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노트랑 첫 번째 노트, 여기 다음에 있는 노트, 솔, 라니까 장이도가 되죠. 그 다음에 라에서 미, 완전 오도, 미에서 레, 장이도 내려갔죠. 그 다음에 레에서 라, 그러니까 완전 4도가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음정을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멜로디를 보면서. 그리고 악보로도 익숙해지면 좋은데 저도 막 곡 쓰면서 이렇게 악보 작업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악보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악보 작업을 한 거고, 그냥 열면 큐베이스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죠.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해서 그런 거고. 자, 여기 우리가 자주 보는 키 에디터 화면, 여기서 솔, 라, 장이도, 라미, 완전 5도, 장이도 내려오고 완전 4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드의 루트 노트 사이의 음정이에요. 코드의 첫 번째가 멜로디 노트들 사이의 음정이었으면, 두 번째는 코드와 코드 사이의 루트 노트 사이의 음정.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리고 이 소문자, 대문자, M은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 있죠? 대문자 알파벳. 요거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뭐를 따지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알파벳이랑 여기 있는 알파벳, 이거의 도수를 따지라는 겁니다. 레미파솔 완전 4도 상행이죠. 그 다음에 솔라시도, 이것도 완전 4도 상행. 상행 하행 둘 다 하면 좋은데 일단 상행만 할게요. 그 다음에 도에서 라, 그러면 장육도 상행 혹은 단삼도 하행이죠. 라에서 레, 그러면 완전 4도 상행. 레에서 솔, 완전 4도 상행. 솔에서 미, 그러면 장육도 상행 혹은 단삼도 하행. 미에서 라, 그러면 완전 4도 하행. 이런 식으로 음정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코드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드의 루트. 방금 했던 게 코드의 루트예요. 코드의 루트랑 멜로디 사이의 음정을 따져본다. 이 위에 있는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요 코드의 루트랑 멜로디 사이의 음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코드가 D 마이너 9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멜로디, 지금 여덟 번째 마디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인데, 미라고 하는 노트가 이 코드에서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노트랑 몇 도 차인지, 지금
장이도죠. D랑 E니까 장이도. 그 다음에 라는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오도가 되죠. 얘는 장이도. 그리고 얘는 완전 오도. 다 영어로 쓸게요, 그냥. 자,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자, 얘는 같은 노트니까 완전 1도가 되겠죠. 일단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긴 노트 위주로 할게요. 자, 여기 10번째 마디. 여기서 C 메이저 9이라고 되어 있는데 G니까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오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 부분, 여기서는 A라고 하는 노트가 길죠. 얘는 완전 1도.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남아도니까 여기는 한번 다 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적으니까 이렇게 느린 거지, 그냥 저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소를 기준으로 해서 C니까 장삼도죠. 그 다음에 C가 아니고 C가 맞네요. B, 영어로 알파벳으로 할게요. B니까 G, B니까 장삼도, G, C니까 완전 4도, G, D 하면은 완전 5도. 다음에 여기는 방금 한 거죠. 장삼도. 다음에 G, G니까 완전 1도. 다음에 G랑 F니까 단 7도.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게 왜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우리가 화성학을 배우는 이유가 어떤 노트를 선택할지를 빨리빨리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라고 하는 게 노트와 노트의 결합이죠. 수평적 결합. 그리고 코드라고 하는 건 노트와 노트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멜로디랑 코드는 떨어뜨려서 생각을 물론 하고 배우긴 하는데, 실제 음악에서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학을 배워서 멜로디, 이제 코드를 달 때 화성학의 힘이 아주 많이 발휘가 됩니다. 화성학의 위력이. 그때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여기다는 무슨 코드를 넣어야겠구나, 여기다는 무슨 코드를 넣어야겠구나, 여기다는 요 코드를 넣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음정을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 노트를 기준으로 어떤 코드를 썼을 때 걔가 몇 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빨리빨리 안 되면은 코드를 빨리 못 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꼭 역으로 코드를 먼저 짜놓고, 이 곡은 제가 멜로디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코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멜로디를 만든 건데, 멜로디를 만들 때도 음정을 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 코드의 루트를 기준으로 몇 도음을 쓸 건지. 지금 얘는 장이도였죠, 아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션이라는 애인데 일부러 텐션 노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정 계산을 빨리 못하면 누가 텐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가 코드톤인지 모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음정은 빨리빨리만 계산을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뭘 찾을 수 있냐면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멜로디 노트들 사이의 음정.
자, 멜로디의 노트들 음정을 봤는데 얘가 뭐 장이도 이렇게 된 애가 완전오도. 그 다음 멜로디를 봤더니 올라갈 때 단이도, 내려올 때 뭐 장육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여기도 얘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2도로 올라갔다가 도약을 해서 좀 넓은 간격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거는 멜로디랑 관련이 깊은 애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코드 진행이랑 관련이 깊은 애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멜로디에다가 코드를 달 때.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음정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배우고 화성학이 뒷부분 안 배워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모든 음 사이의 음정을 다 따진다. 모든 음 사이의 음정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규칙성을 계속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화성학 뒷부분 안 배워도 돼요, 사실. 물론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규칙성들을 앞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앞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거 틀어놓고 뭐 들려주지도 않네 이럴까봐 제가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 제가 지금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이 앞에 코드 있죠. 코드의 루트 노트들, 대문자들, 이 대문자들이 주로 몇 도로 이동을 하는지를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게 제가 원래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한쪽에다 다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자, 어떻게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코드에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루트라고 했는데 이 앞에 대문자들 있죠. 이 대문자들이 몇 도로 이동하는지 그거를 잘 보시고, 이 대문자랑 지금 특히 이 긴 애들, 멜로디 노트가 긴 애들이 몇 도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물론 음악이 흘러가는데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할게요. 요거는 그냥 어떤 컨셉의 곡이냐면 드럼 없이 약간 피아노랑 스트링만 가지고 할 곡이에요. 여자 보컬이 부를 곡이고요. 일단 여기서 어차피 지금 스케치밖에 안 돼 있는 거라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네, 이게 미완성이라 아직 코러스 파트에 멜로디를 안 짰어요. 그리고 스트링 편곡도 안 했죠, 사실. 이거 그냥 스케치한 거라. 아무튼 많은 게 바뀔 겁니다. 피아노도 많이 바뀔 거고요. 완성은 될래나 모르겠네요, 이거. 어쨌든 오늘 수업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음정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코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써 있죠? 유튜브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써 있죠? 예, 아무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